영국 남부 코츠월드 지역의 작은 마을에 자리한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잘 다듬어진 잔디밭 위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김도윤에게 이 아름다운 풍경은 그저 낯설고 차가운 벽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교복 재킷의 단추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경 너머로 바라본 교실 안에는 이미 여러 학생들이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연스럽고 여유로워 보였죠.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 새로운 학생이군요. 키가 크고 금발인 학생이 도윤을 보며 말했어요. 어디서 왔나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도윤이라고 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자리를 찾아 앉았죠. 첫 번째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마틴슨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함수를 적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도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었지만 영어로 듣는 수학 용어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집중해서 들었죠. 자,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마틴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아무도 확신에 차지 못했어요. 도윤은 이미 머릿속으로 답을 구했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무리를 이루어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지만 도윤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사샤 윌리엄스야. 너도 11학년이지? 사샤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도윤이에요. 한국 음식이 그립지 않아? 여기 음식이 입에 맞나? 도윤은 사샤의 관심에 조금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 나도 다른 학교에서 전학 왔을 때 적응하기 힘들었거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그 순간 도윤은 이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맞이할 도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의 아침은 종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도윤은 기숙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사람은 실력으로 존중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뛰어난 아이인지 보여주렴. 조회 시간에 에드워드 브래들리 교장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60대 중반의 교장은 회색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학생들을 훑어보다가 도윤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새로 입학한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브래들리 교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김도윤 군, 앞으로 나오세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브래들리 교장이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 교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여기서는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거든요. 도윤은 그 말의 함의를 이해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창의적이지 않다는 편견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학 시간이 되자 마틴슨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적분 문제를 적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가 도전해 보겠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수학을 잘한다고 자부하던 학생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문제를 보자마자 해법이 떠올랐지만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없나요? 김도윤 군은 어떤가요? 마틴슨 선생님이 도윤을 지목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칠판으로 향했어요. 분필을 들고 차근차근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을 적절히 활용하여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냈죠. 교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때 브래들리 교장이 교실 됨에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교장이 말했어요. 김군, 이건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한국처럼 기계적으로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하죠.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명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접근했는데도 그런 평가를 받다니.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 후 도서관에서 도윤은 혼자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민사고에서 배운 내용들이 생각났어요. 동급생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문제를 풀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열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혼자 공부하고 있네? 사샤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 복습하고 있어요. 사샤는 도윤이 풀고 있는 문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고 있었구나. 대단한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취미 같은 거죠. 취미라고. 사샤가 웃었습니다. 너 정말 재미있는 친구구나. 아, 그런데 다음 주에 수학 경시대회 있는 거 알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출전 신청 안 해? 너 정도면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 도윤은 출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교장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도윤아, 잘 지내고 있니? 학교는 어때? 조금 힘들어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처음엔 다들 그래. 하지만 넌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여기 사람들이 한국 교육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더욱 열심히 해서 편견을 깨트려야지. 내가 민사고 출신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헛된 게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의 웅장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겠다고요. 다음 날 수학 수업에서 마틴슨 선생님이 새로운 문제를 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미분방 정식이었어요. 도윤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도윤 군이 풀어보겠다고 하네요. 마틴슨 선생님이 말했어요. 도윤은 칠판 앞에 서서 차근차근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일반적인 해법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교실 안에 학생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요. 마틴슨 선생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훌륭하군요. 이런 접근법은 처음 봅니다. 하지만 또다시 브래들리 교장이 나타났어요. 교장은 칠판을 보더니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공식 암기군요. 진정한 수학적 사고는 이런 게 아닙니다. 도윤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을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브래들리 교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수학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참관할 예정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학 토론회는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의 전통 행사 중 하나였지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만 열렸거든요.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현대 수학의 실용적 응용입니다. 참가자들은 대학 수준의 미적분과 고등 수학 개념을 활용해야 할 겁니다. 도윤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는 교장의 시선이 도윤에게 머물렀어요. 우리의 국제 학생인 김도윤 군에게도 참가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있다면 말이죠. 교장의 말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도윤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듯 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조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사샤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괜찮아? 교장 선생님이 너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죠. 민사고에서 이런 걸 많이 했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어요. 토론하고 발표하고 서로의 풀이를 비판하고 개선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 주 내내 도윤은 도서관에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현대 수학의 실용적 응용이라는 주제에 맞춰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했어요. 금융 수학에서의 블랙 마이너스 숄즈 모델, 암호학에서의 정수론 응용, 인공지능에서의 선형대수 활용 등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도윤을 본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친구 정말 열심히 하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과연 통할까?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고는 하던데. 목요일 저녁 도윤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내일의 토론회를 떠올렸어요. 떨리긴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사고에서 동급생들과 함께 밤늦게 수학 문제를 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집중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금요일 오후 2시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의 대강당이 학생들과 교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발표용 칠판과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브래들리 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수학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가자는 김도윤 군 한 명이지만 저를 포함한 수학과 교사진이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럼 김 군 무대로 올라오세요. 도윤이 무대에 오르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도윤은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현대 수학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3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금융 수학이었습니다. 도윤은 칠판에 블랙 마이너스 숄즈 방정식을 적으며 옵션 가격 결정 모델을 설명했어요. 복잡한 편미 분방 정식을 단계별로 해석하는 모습에 학생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암호학에서의 수학 활용이었어요. 도윤은 RSA 암호화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며 소수의 성질이 어떻게 정보 보안에 활용되는지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에서의 선형대수 응용을 다뤘어요. 행렬 연산이 어떻게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2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브래들리 교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입니다. 교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즉석에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교장은 칠판에 복잡한 적분 문제를 적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수준의 고난도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시간은 5분입니다. 도윤은 문제를 보자마자 접근법이 떠올랐어요.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을 여러 번 조합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였지만 민사고에서 이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거든요. 2분 만에 도윤은 풀이를 완성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잠깐 너무 빨리 푼 것 같은데요. 교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이 문제를 미리 본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칠판 옆쪽에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같은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삼각치환을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도윤이 두 번째 풀이를 완성하자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같은 답을 얻어낸 것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교장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번엔 이 문제는 어떨까요? 교장이 새로 적은 문제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미분방 정식과 급수를 조합한 대학원 수준의 문제였어요. 보통 학부생들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문제를 살펴봤어요. 확실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민사고에서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유형을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적절한 치환을 찾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도윤은 침착하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미분방 정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변수 치환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했어요. 그 다음 급수 전개를 이용해 해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판 위에서 도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차례로 적히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갔습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0분 후 도윤이 마지막 계산을 끝냈습니다. 답은 파이의 제곱을 6으로 나눈 값입니다. 교장이 답을 확인해 봤어요. 맞았습니다. 하지만 교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혹시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연습해 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할 때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아, 역시 암기 위주의 학습이군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수염을 기르고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의 매튜 박사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 토론회에 참관하게 되었는데요.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김군의 풀이를 지켜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의 접근법은 제가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치는 고급 기법이에요. 매튜 박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어느 학교 출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한민국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매튜 박사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민사고 출신이시군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는 브래들리 교장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민사고가 어떤 학교인지 아시나요? 교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라고 들었는데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한국 최고의 과학영재학교 중 하나입니다. 매튜 박사가 설명했어요. 입학하기만 해도 한국 상위 1% 안에 드는 천재들만 모이는 곳이죠. 이 학교 출신들은 하버드, MIT, 옥스퍼드 같은 세계 최고 대학들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매튜 박사의 설명이 계속되자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옥스퍼드 수학과에도
민사고 출신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모두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매튜 박사가 브래들리 교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군이 보여준 문제 해결 능력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깊은 수학적 통찰력과 창의적 사고의 결과예요. 브래들리 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도윤을 얼마나 잘못 평가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특히 두 번째 문제의 변수 치환 기법은 매튜 박사가 칠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고급 해석학 내용입니다. 고등학생이 이 정도 수준의 수학을 구사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강당의 학생들이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감탄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사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도윤은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으라던 그 말이요. 매튜 박사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김군, 혹시 장래 희망이 수학 연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영국 대표로 출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를 대표해서 말이에요. 브래들리 교장이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박사님. 그런 중요한 결정을. 교장 선생님, 이런 인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매튜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군 같은 학생이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학교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도윤은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김군. 브래들리 교장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사고가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고 섣불리 판단했네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나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오히려 제가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도윤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학 토론회, 매튜 박사의 등장, 그리고 교장의 사과까지.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내가 민사고에서 배운 것들이 헛되지 않았네. 일주일 후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고 선생님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도윤. 사샤가 달려와 말했어요. 신문 봤어? 내 기사가 실렸더라. 사샤가 건넨 지역신문에는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의 한국 천재 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학 토론회에서 보여준 도윤의 실력과 민사고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인터뷰도 했구나. 사샤가 궁금해했어요. 네, 어제 기자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도윤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런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브래들리 교장이 도윤을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김군, 앉으세요. 교장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영국 대표 선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매튜 박사님과 상의한 결과 당신을 정식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에 학생을 보내는 것이죠. 도윤은 가슴이 뛰었어요. 꿈에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 덕분에 우리 학교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군, 제가 처음에 당신을 대했던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한 달 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영국 대표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과 경쟁한 도윤은 당당히 대표 자격을 얻었어요. 대회를 앞두고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에서는 도윤을 위한 격려 모임이 열렸습니다.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도윤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저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신 브래들리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윤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한국의 민사고에서는 도윤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배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와, 도윤 선배가 영국에서 이런 일을. 민사고의 자랑이다. 우리도 저렇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어. 도윤의 이야기는 한국 언론에도 소개되었어요. 영국 명문고에서 인정받은 민사고 출신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도윤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한국과 영국 국기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편견과 무시를 딛고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로 돌아온 도윤을 맞이한 것은 웅장한 환영식이었어요. 학교 정문에는 우리의 자랑, 김도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도윤이 사샤에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넌 이제 세인트 마이클스 컬리지의 전설이야.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도윤은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